2022년 2월 친구들 2명이 퇴사를 하면서 우리는 인천에서 부산 633km의 긴 여정을 함께하게 되었다. 출발! 이제 여기서부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작은 설레임보다 걱정이 더 컸다. 이제 부산까지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아야 되는 생각에 두려움이 컸던 것 같다. 현재 시간은 약 오후 4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쭉 달릴 겁니다. 평소에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아니어서 가다가 포기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페달을 밟았다. 2월달이어서 눈이 아직 녹지 않았는데 눈이 아직 녹지 않은 만큼 날씨가 추웠다. 눈길을 지나가려니까 상당히 미끄러웠다. 앞으로 어떤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날씨가 추워서 좋은 점도 있었는데 와, 깊은 산속 옹달샘을 먹는 맛이야. 물이 항상 시원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시간 5시 50분.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열심히 달렸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한강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 자전거 탄지 이제 한 2시간 됐나요? 집 가고 싶다. 지금 이제 한 30km 왔으니까 이거를 20번 더 해야지 부산까지 도착. 오후 6시 30분 세 번째 인증센터인 여의도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여의도 인증센터에서 국토종주 하시는 분을 만났다. 아, 같이 가시는 거구나. 어디서 주무시나요, 오늘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전우애가 느껴져서 좋았다.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들렸다. 아, 맛있겠다. 딱 졸여졌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젓가락질을 할 때마다 손이 얼었다. 와, 추울 때마다 더 맛있네. 그렇게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아, 추워. 아, 너무 추워. 바람이 칼바람이다. 추운 바람을 뚫고 강나루 공원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아, 진짜 안 추운데?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짜란. 둘, 셋.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이고. 시간이 어느덧 오후 9시가 넘어서 1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숙소에 가야 했다. 말끔히 씻고 포근한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시청하면서 잠에 든다. 오전 10시 늦잠을 잤다. 여기서 잤는데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시간이 늦었어도 아침은 꼭 먹고 출발한다. 다시 자전거 길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오늘이 월요일 아침. 여기는 되게 평화롭네요. 출발한 지 약 40분. 하남시에 진입했다. 계속해서 달리다가 계단 밑에 푸드트럭이 있어서 뭘 좀 마시고 가기로 했다. 국토종주를 다니다 보면은 편의점도 많이 없고 음식점도 많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일 때마다 보급을 해두는 게 좋다. 충전을 마친 후에는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달린다. 오늘의 첫 번째 인증센터 능내역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친구 한 명이 너무 힘든 나머지 길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자전거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이쁜 곳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드라마 촬영지로도 많이 쓰고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는 양수철교이다. 평소에도 아름다운데 이날은 강에 얼음이 얼어 있어서 더 아름다웠다. 오후 3시 반 편의점이 보였다. 나 너무 배고파. 우리는 참새고 편의점은 방앗간이다. 10, 9, 8, 7, 6. 이제 못 먹어. 친구 한 명이 신중하게 유부초밥을 골랐는데 판매 시간이 지나서 구입을 할 수가 없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셔서 우리는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3시 50분) 양평 자전거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앞으로 한 40km를 더 가야 숙소가 나오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 없이 바로 이동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야 해요.
처음 나오는 높은 공도 언덕에 고민도 하지 않고 내려버렸다. 이제야 국토종주 하는 게 실감이 나는 그런 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끌고 올라간다. 오후 5시 이포보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현재 시간 5시 이포보를 넘어서 여주보 인증센터까지 약 13km 다시 한번 달려봅니다. 이포보를 넘어서 여주보를 가는 길에는 활주로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는 정말 시야가 넓게 보여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미끄러질 것 같아. 조심해. 가자. 꺾기 나쁜데 긴장을 못 푸겠어. 그렇게 눈길도 가고 다리도 건너서 여주보 인증센터에 도착. 짜릿해. 시간이 거의 6시가 다 되어가서 8km 파이팅. 쉬지 파이팅. 않고 바로 출발했다. 거의 다 왔어. 오늘의 숙소는 호텔을 예약했는데 다리 후들거려. 겉모습만 봐도 엄청나게 좋아 보였다. 좋네, 넓고. 국토종주하면서 참치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친구의 아는 분께서 여주에서 참치집을 하셔서 참치를 먹게 되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맛있었고 2일차가 마무리됐다. 어제 호텔에서 자서 그런지 잠을 편안하게 잘 잤다.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은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강천보 인증센터까지 3.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엄청나게 가볍게 도착했다. 다음 인증센터인 비내섬 인증센터는 이곳 강천보에서 30km나 되는 긴 거리였는데 끌고 내려가고 강을 건너고 언덕을 오르고 산을 내려가면 배고프다. 배가 너무 고프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가방 안에 삼각김밥 하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삼각김밥을 맛있게 먹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디서 김밥 냄새를 맡았는지 고양이 한 마리가 왔다. 그러고는 내가 흘린 삼각김밥을 먹다니. 더 달라고 애교를 부린다. 다음 국토종주 준비물은 추루이다. 밥 달래. 벌라당 묻었어. 헐. 개인기까지. 그렇게 고양이를 옆에 두고 다시 한번 부지런하게 떠난다. 저기 앞에 드디어 오늘의 두 번째 인증센터 비내섬 인증센터입니다. 비내섬 인증센터에 도착해서 보급도 하고 라면도 사 먹었다. 라면은 3일째 먹고 있는데 질리지 않았다. 오후 2시 다음 인증센터는 충주 탕금대이다. 오후 4시 약 2시간 만에 충주 탕금대에 도착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있어서 쉴 시간 없이 바로 이동해야 됐다. 다음 인증센터는 오늘의 목적지인 수안보입니다. 수안보까지는 30km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나름대로 힘내서 열심히 달려보려고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 쉬고 왔기 때문에 너무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다. 20km쯤 왔을까? 수안보라는 문구가 보였다. 여기서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진짜 쓰러질 것 같아서 잠시 멈춰서기로 했다. 와 씨. 너무 더러운데? 다 같이 마늘빵을 하나씩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한다. 맛있어. 사실 뭘 먹어도 맛있지. 그렇게 남은 7km를 올라가는데 시작부터 언덕이 나온다. 수안보가 산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길을 올라가야만 했다. 산속이라 그런지 금방 해가 졌고 또 엄청나게 추웠다.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나왔다. 수안보가 우리 반기고 있다. 동화 같은 마을이 갑자기 펼쳐졌다. 끝났다. 오후 6시 30분 수안보 온천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라 그런지 화장실에 욕조도 있고 엄청나게 컸다. 저녁으로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삼겹살을 먹었다. 냉면으로 입가심까지 해주면 끝. 오전 10시. 물 받고 있을게. 출발하기 전 물을 가득 보급해준다. 오늘은 4일차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기 수안보에서 상주까지 아주 언덕이 많아서 심한 난 코스가 예상이 됩니다. 시작부터 이 미친 언덕을 올라가야 된다는 게 앞으로 언덕이 엄청 나오는데 오늘 죽었습니다 진짜. 아 허벅지 터질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올라가면 친구들이 점점 멀어진다. 아 공기 좋다. 낙오됐습니다. 언덕이 계속 나와서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화이팅! 종주 중이신 거예요? 네. 화이팅입니다. 드디어 눈앞에 친구들이 보였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또 다시 언덕이 나온다. 끊임없이 나오는 언덕에 점점 지쳐갔다. 정말 힘든 날이었다. 그동안 오르막길이 보이면 내려서 끌고 갔었는데 이번 이화령에서는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가고 싶었다. 나와의 약속이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달려서 결국에는 이화령 정상까지 한 번도 안 내리고 도착을 했고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화령 인증센터입니다. 어쩌면 혼자 국토종주를 했으면 못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기다려준 친구들과 같이 간 친구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화령을 넘을 수 있었고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열심히 올라온 자 시원하게 내려가라. 조심 조심. 오 조심. 그렇게 이화령을 넘고서 문경으로 가는 길에 공사 중인 비포장길 언덕이 나왔는데 평소였으면 아마 내려서 끌고 갔을 거다. 근데 이화령을 넘은 직후여서 자신감이 아주 넘쳤고 이 정도쯤은 가뿐하게 넘을 수 있었다. 곧이어 문경 시내에 들어왔고 오후 1시 15분 음식점이 보여서 점심을 해결하도록 한다. 밥을 먹고 다음 인증센터인 문경 불정령 인증센터까지 이화령을 넘고 평지를 계속 가니까 너무나 자전거 타기 쉬웠다. 그렇게 친구들이 국토종주에 갔다 와서 가장 예쁘다고 했던 장소도 지나서 오후 3시 문경 불정령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문경 불정역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내가 70이야. 오, 와 진짜 건강하시다. 진짜 건강하지. 와, 역시. 운동 열심히 하면 돼. 입장부터 자전거까지 엄청 건강하시고 멋있는 할아버지였다. 사장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시고 우리는 다음 인증센터인 상주 성풍교를 향해 출발했다. 상주 성풍교를 가는 길에는 길이 대부분 평지여서 달리기 너무 좋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거의 도착할 무렵 상주 상풍교까지 마지막 저기 보이는 언덕까지 올라가면은 도착합니다. 마지막 고비. 와! 오후 5시 10분 상주 성풍교 도착.
다음 인증센터까지는 못 가고요. 가다가 이제 숙소를 잡아서 숙소까지 갈 건데요. 여기서 약 7.1km 정도 되는 숙소에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엄청나게 높은 언덕이 나와가지고 그 언덕을 넘어가는 게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곧이어 매업제로 올라가는 나무 데크가 나왔다. 이 나무 데크를 올라가면은 매업제라는 경사각 27도의 언덕이 나오는데 엄청난 경사도의 언덕이다. 우리는 그렇게 매업제라는 공포의 언덕을 넘어갔다. 좋네. 오후 6시 오늘의 숙소에 도착했다. 들어와. 마당에 들어가니 사장님보다 먼저 나와서 반겨주는 얘가 있었는데 내가 조금 만져주니까 너무 좋은지 기려버렸다. 그렇게 강아지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는 숙소에 들어올 수 있었고, 오늘의 숙소는 복층이고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고 좋았다. 단점이 있다면 주변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고 음식점이 가까운 곳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전거를 타고 약 2km 정도 떨어진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왔다.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갈 때는 주변에 가로등도 많이 없고 날씨도 엄청나게 추워져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4일차가 마무리되었다. 오전 9시 아침에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 한 500번 이상 열심히 저었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따가 자전거도 타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힘 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냉커피로 먹기로 했다. 오전 10시 다시 상주에서부터 오늘 5일차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어제 잤던 펜션에서 상주보 인증센터까지 3.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금방 도착했다. 혹시 안에 편의점이나 매점 같은 데 있나요? 편의점은 없고요. 자판기만 이용 가능하세요. 식당도 없고 편의점도 없다.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음 인증센터까지 가기로 했다. 끌고 언덕을 오르고 언덕을 내려가고 강을 건너서 오후 12시 낙담보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낙담보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다. 짬뽕, 간짜장, 짜장밥, 탕수육. 그렇게 맛있진 않지만 배가 고파서 그런지 엄청 맛있게 먹었다. 간짜장은 좀 탄맛이 많이 났다. 밥도 맛있게는 아니지만 많이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낙담보에서 구미보까지 약 17km에서 18km 정도 되는 경로고요. 이번엔 안 쉬고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여기 오른쪽에 구미보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구미보를 지나서 칠곡보를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다. 친구 한 명의 바퀴가 터져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펑크 대비를 안 한 건 아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부를 사왔는데 주부에 바람을 넣을 도구가 없었다. 결국엔 바람 넣는 곳이 나올 때까지 바퀴가 펑크난 채로 달렸다. 약 5km 정도 더 가다 보니 매점이 하나 나왔고 매점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바람 넣는 데 있나요? 자전거 바람 넣을 수 있는 데 있나요? 지금 바람은 안 될 거예요. 바람 안 돼요? 바람이 안 된대. 불행 중 다행으로 남자 사장님께서 오셔서 컴프레셔로 바람을 넣어주신다고 했다. 정말 다행이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해져서 보급도 하고 쉬다가 다음 목적지인 칠곡보 인증센터로 향하기로 했다. 가다 보니 구미 쪽을 지났는데 구미 쪽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았고 자전거 길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기 좋았다. 오후 5시 30분 인증센터. 오늘의 마지막 인증센터인 칠곡보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이곳 칠곡보 인증센터에서 칠곡 시내까지는 약 3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오늘은 칠곡 시내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오후 5시 40분 오늘의 숙소에 들어왔다. 오늘의 숙소는 넓지 않았다. 그런데 이불을 하나씩 피고 셋이 누워서 붙어 자니 수학여행 때 기분이 들었다. 좋아. 지금은 저희가 손빨래를 많이 하긴 했는데
빨래가 엄청 많이 쌓여서 여기가 나름 도시여서 셀프 빨래방이 있어요. 이거 한 번에 겉옷까지 오늘 빨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추운데? 저녁으로는 감자탕과 맥주를 먹었다. 감자탕과 맥주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정말 맛있었다. 오전 10시 6일차의 아침이 밝았다. 어제 칠곡 시내 시장 쪽에서 자서 아침부터 시장 풍경이 펼쳐져서 좋았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곳 칠곡에서 약 25km 떨어져 있는 강정고령보 인증센터이다. 약 2시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해서 달렸다. 첫날에는 1시간만 타도 엄청 힘들었는데 자전거를 6일 동안 연속으로 타다 보니까 이제는 2시간 정도 연속으로 타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오후 12시 드디어 빨간 부스가 눈앞에 보였다. 강정고령보 인증센터 한 번도 안 쉬고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강정고령보에 도착해서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렸다. 왜냐하면 오늘은 최대한 많은 거리를 이동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시가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점심도 못 먹고 달려야 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팠는데 땡큐. 초코바의 힘으로 오후 1시 달성보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이곳 달성보에서 합천 창경보까지는 우회로가 있어서 우회도로로 가려고 했다. 비주얼이 너무 다르잖아 이거. 출발하기 전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후 합천 창경보를 향해 부지런하게 출발했다. 우회로로 가기 때문에 시내 쪽을 지나가고 농로를 지나고 작은 다리 하나를 건너고 작은 터널을 하나 통과하면 무심사. 여기 우회 코스가 아닌 것 같은데? 내비가 뭔가 잘못됐는지 무심사로 왔다. 여기 올라가려고 만든 걸까? 이곳에 왜 자전거길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경사도가 너무 높았다. 그래서 올라가기 너무 힘들었는데 경치 하나만큼은 아름다웠다. 인정. 산 하나 넘어야 돼. 의도치 않게 자전거를 갖고 등산을 하게 되었다. 아 오프로드를 갈 줄 몰랐네. 끌고 올라가고 산길을 내려가면 한 번 더 끌고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산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작은 산을 넘을 수 있다. 오후 4시 30분 합천 창녕보에 도착했다. 무심사를 잘못 갔다 오느라고 많이 시간이 지체됐다. 그래서 우리는 남집까지를 포기하고 오늘은 이 근처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저번에 킥보드 국토종주에서 들렸던 픽업되는 숙소가 있어서 이곳으로 하기로 했다. 혹시 여기 지금 합천 창녕보 인증센터인데 픽업이 될까요? 3명이요. 픽업은 무료인데 3명이 한 방에 못 잡니다. 네 그러면 방 2개 잡을게요. 픽업은 무료입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픽업 와주실 수 있나요? 픽업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자전거를 트럭에다 싣고 트럭에 올랐다. 작년 3월달쯤에 직도장 거기서 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두 번째 맞네. 오후 5시 30분 숙소에 들어왔다. 가장 좋은 시간이다. 맥주도 한잔하고 향어회라는 회를 처음 먹어봤는데 비리지도 않고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다. 그렇게 6일차의 밤도 마무리되어갔다. 오전 9시 30분 어느덧 7일차의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출발하기 전에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출발하려고 했다. 안녕하세요. 든든하게 돼지국밥 한 그릇을 먹고 다음 인증센터인 창녕 하만보까지 열심히 달린다. 원래는 약 51km나 되는 긴 거리인데 우리는 공도 구간을 지나 우회로로 가기로 했다. 물론 이렇게 우회로로 가도 높은 언덕은 피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내려준다. 그렇게 언덕을 끌고 올라가고 언덕을 타고 내려가고 언덕을 다시 한번 끌고 올라가고 언덕을 다시 한번 타고 내려간다. 다리를 건너고 열심히 페달을 밟아주면 오늘의
오늘의 첫 번째 인증센터 창녕 후안부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은 양산 물분화관, 그 다음엔 부산. 2개 남았네요.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약 80km만 가면 부산에 도착한다. 이제 슬슬 많이 지쳤다. 날씨도 처음보다 많이 더워져가지고 몸에서 땀이 많이 났고 옷을 벗어서 가방에 넣었더니 가방이 무거워져서 어깨도 슬슬 아파왔다. 오늘 안에 부산에 도착해야 되는데 친구의 바퀴가 또 터져버렸다. 한 마을로 내려와서 자전거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곳을 수소문했다. 근처에 오토바이 공업소가 있다고 알려주셔서 그쪽으로 가보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바람 좀 넣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컴프레셔를 빌려주셨는데 안 맞아? 오토바이용이어서 자전거에 맞지 않았다. 땅바닥에서 고무 하나를 주워서 그 고무를 연결해서 바람을 넣었는데 놀랍게도 바람이 들어갔다. 정말 다행이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해가 지기 전에 부산까지 도착하고 싶었는데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다. 터널도 지나고 내리막길도 내려가고 다리도 건너고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에는 해가 졌고 오후 6시 30분 양산 물분화관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부산까지 남은 거리는 30km지만 오늘은 무리 없이 양산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 저녁으로 피자를 배달시켜서 먹었고 오랜만에 도시의 음식을 먹으니 너무 맛있었다. 어느덧 8일이 지났다. 부산까지는 30km, 약 한 걸음만 놔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분이 묘했다. 이제 이대로 30km만 쭉 가면은 부산까지 투어 준비가 끝나네요. 마지막이어서 한 번도 안 쉬고 달리기로 했다. 부산에 거의 도착해서 그런지 자전거를 타는 게 되게 지루했고 마지막이라 그런지 더 지쳤다. 최대한 아무 생각 없이 페달만 열심히 밟았다. 어느새 남은 거리 약 2km. 길고 길었던 국토종주가 끝나간다. 남은 거리 1km.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인증센터 낙동강 하우뚱 인증센터가 나온다. 왜 막혀있어?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낙동강 하우뚱 인증센터. 드디어 마지막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길고 길었던 7박 8일의 마침표를 찍었다.